예, 확통 상강, 개념 강의 상강, 이제 본래 이제 그 확통 진도로 넘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복 순열을 갖다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아니 문제집을 갖다가 그러니까 문제집이 지금 다 안 나오고 있어요. 교과서랑 이게 왜냐하면은 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올드 버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2025년 기준 1학년 을 대상으로 한 문제집이 안 보이더라고요. 아니 문제집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다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 거. 그래서 대수 즉 수1이랑 미적분 1, 수2는 나오기 시작하는데 원래 이제 정규 교과 과정대로 할 것 같으면 확통이랑 미적분 2는 이제 그 다음에 후내년 거라서인지 아직까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정확한 제가 이 중복순열과 왜냐면 확통 지금 일단은 제목을 보면은 새로 나오는 책들 보면은 순열 조합이라고만 돼 있어. 그러면은 그게 중복순열과 중복조합을 갖다가 똑같이 하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진짜 순열 조합만 하겠다라는 건지 근데 안에 문제를 갖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문제 PPT다 보니까 안에 문제를 보니까 아닌데 중복순열을 쓰는데 원순열이 나오는지 뭐 이런 것까지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일단 순열 확통에서의 순열 중에서 중복순열이라는 것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갖다가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순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원순열이라는 걸 갖다가 다음 강의 그거 좀 덩치가 커가지고 그걸 다음 강의에 하고 그 다음에 중복조합을 하고 일단 경우의 수 개념 강의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집 푸시면 안 되세요. 푸시면 안 되시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 유형 정리를 갖다가 좀 심하게 해드립니다. 그거 다 끝나시고 나면은 예 그냥 뭐 기본 문제집은 그냥 다 풀려요. 두 권 세 권이건 간에 그냥 일주일 안에 다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중복 순열을 갖다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순열 말 그대로 여전히 순서 따집니다. 그죠? 이제 이 정도 단어 뜻은 아는 거니까. 근데 이제는 중복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로 다른 그 순열을 갖다가 얘기할 때는 서로 다른 n명 중 n 개가 아니라 명이라고 했었어도 상관없어요. r개, r 명이라고 해도 상관없었어. 근데 이제 중복이라고 하는 거는 순서를 갖다가 내가 순서를 생각해서 세우는데 서로 다른 n명 중 중복을 허용해서 뽑아서 순서대로 막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뽑은 사람을 갖다가 또 뽑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사람이 동시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n명은 안 되는 거고 그냥 말로만 적을게요. 서로 다른 n개 중 r개 순서 생각해서 아니야. 중복을 허용해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수를 우리는 중복 순열이라고 하게 되고요. 얘를 갖다가 n 파이 r이라고 쓰게 됩니다. 파이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이, 그 소문자 파이. 우리가 3.14 쓰는 거는 그 다음에 라디안으로 쓰고 라디안은 당연히 그 3.14 원조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알파벳 중에서 파이 대문자 파이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 파이가 요거예요. 그리고 얘는 PI 파이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뭔가 명령어 입력하실 때 파이 이렇게 입력을 갖다가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코사인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건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아무튼 근데 요 파이는 3.14를 갖다가 수학에서 이거는 뭐 거의 건드리지 않습니다. 쓰게 되는데 이 파이를 갖다가 쓰는 이유는 이 P를 갖다가 쓰는 이유는 뭐 중의적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중복 허용해서 어찌됐든 일렬로 세우는 거니까 순서 따지는 거니까 permutation 그 순열을 갖다가 우리가 영어로 하면은 P였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 파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 알파벳에서 영어 알파벳 P를 갖다가 대체하는 그
스펠링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퍼뮤테이션 순서를 따진다를 갖다가 하는 거지. 아무튼 이름은 기똥차게 잘 지었어. 잘 지었는데 아니면은 이 영어로 고비라고 하는 걸 갖다가 영어로 하면은 프로덕트예요. 예, 그 제품, 물론 제품이 메인 뜻이지만은, 사진 찾아보시면 저 밑에 가면은 고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학, 이래서 수 관로에서 고비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프로덕트가 조금 더 메이크 센스가 될 겁니다. 예, 아무튼, 요렇게 쓰는데요. 이거는 기호로, 계산. 그래, 기호로는 요렇게 쓰는 거 알겠는데, 계산은 어떻게 되는데, n의 r승이다. 오, 졸라 간단하죠. 계산은 간단해. 왜냐면은 NPR보다 NPR 같은 경우는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을 갖다가 하셔야 되는데 식적으로 써도 얘 같은 경우는 식적으로는 졸라 간단합니다. 그냥 n의 r승이다. 자, 얘는 n의 r승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NPR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기억하시라고 했잖아요.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NCR 같은 경우도 NPR 나누기 R 팩토리얼로 가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가셔라. 제가 그거는 기억을 갖다가 하시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는 제가 선택권을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외우시려면 외우시고 말려면 마세요. 예, 그냥 알아만 두시고요. 외우시려면 외우시고 이거는 마시려면 마셔도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하나만 더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지난번 강의 때 뭐 그래서 우리는 순서 따지는 게 수학적으로는 더 쉽고 그 다음에 순서 안 따지는 걸 갖다가 이렇게 C를 갖다가 갈 수 있다. 즉 여기에서 먼저 출발해서 중복된 걸 녹여주는 게 순서 안 따지는 거고 그래서 NPR을 갖다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NCR을 갖다가 이해하셔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순서를 따지면 무조건 얘는 뭐다 선택이다. 이렇게 선택권으로 가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녹여내는 거. 그러면 우리가 봐봐요. 그냥 요 논리대로라고 할 것 같으면은 중복 순열, 뭐 중복은 둘 다 이제 중복은 있을 거니까 여기에서는 중복 허용 안 했어요. 한번 뽑히면 그냥 끝입니다. 한 번만 뽑히면은 즉 중복을 허용하면서 순서 따지고 순서 안 따지는 게 있을 겁니다. 예, 그거 맞아요. 예, 그래서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을 갖다가 얘기할 거예요. 되셨어요. 그리고 뭐 이걸 갖다가 우리는 NPR이라고 할 거고 얘는 NHR이라고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순서를 갖다가 따지니까 쌤 그러면 여기 선택인 거 맞나요? 선택 맞습니다. 무조건 선택이에요. 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도 그러면은 뭐 수학적 한계에 의해 가지고 얘를 갖다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아니에요. 이 둘은 전혀 관계성이 없습니다. 되셨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우리 수학적 한계를 갖다가 이 다음에 계속 이제 직면하시게 될 거예요. 직면하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NPR에서 중복된 걸 갖다가 녹여내는 그 과정. 녹여내는 작업들도 앞으로 계속 쓰일 겁니다. 문제 풀이에서도 쓰일 거고요. 공식에서도 쓰일 거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계속,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연습을 시켜 드렸던 거예요. 일단 그거는 이해는 되시죠? 얘네들 아무 관계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 미리 말씀드렸는데, NPR, NCR, 제가 겪어본 바, 미국에서는 안 써요. 몰라요. 그것도 학교 따라서, 그리고 원서 어떤 교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왜냐면은 이걸 갖다가 알 수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수학 그 프로그램에 입력이 안 돼요. 거의. 예, 이 기호 자체가 입력이 잘 안 됩니다. 예, 그 말인즉슨 잘 안 쓰는 거죠. 잘 안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봐요. 안다. 알기는 해요. NPR, NHR. 제가 재확인한 바. 한국하고 일본 제외하고 잘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특히나 미국권 교수님들은 뭐 알아는 봐요. 얘네는 무조건. 그렇지만은 유럽권 교수님들은 유럽 출신의 교수님들은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알아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를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그럼에도 그런 교수님들조차 이 기호는 절대 못 알아봅니다. 되셨나요? 뭐 듣도 보도 못한 기호래요, 자기들은. 예, 그래서 제가 이게 한이 많아요. 예, 뭐 이거 써가지고 문제 풀었다가 점수를 깎인 적이 있어가지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기호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해요. 전혀 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순서 따져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P를 토하면서 설명드렸던 거예요. 중복 허용해서 일렬로 세운다. 그러면은 무조건 뭐다? 아, 선택권이다. 선택권으로 푸셔야 돼요. 여기 죄송해요. 대강 좀 지우겠습니다. 삭제, 오슈. 깔끔하게 삭제 잘 된다. 이것도 이렇게. 예, 절대적으로 그래서 얘네들은 선택권입니다. 저 믿으세요. 선택이에요, 선택. 자, 봐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예를 갖다가 한번 들어서 설명을 갖다가 드려볼게요. 즉, 만약에 엠파이R, 왜냐면은, 쌤, 잠깐만, 엠파이R 어렵지도 않구만. 엠파이R이라고 내가 선택을 갖다가 해버리면 얘는 그냥 N의 R승 그냥, 식만 세우면은 되게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식만 세우면은 N의 R승. 계산은 굉장히 쉽습니다. 문제는 이 식 세우기가 진짜 제가 뭐 그거지만은 뭐 같습니다. 식 세우는 게 엄청나게 헷갈려요. 그나마 선택권으로 가셔야지 덜 헷갈립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자, 따져봐봐요.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어떤 10개가 있고 서로 다른 10개가 있고 3개를 가지고 뭘 해야 돼? 뭘 한대? 뭐든 뭐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봐요. 있는데 우리가 수하 또는 그 공통수학 2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해봐요. 10개가 있는데 이 중에 3개를 가지고 뭘 한대. 그러면은 내가 그 경우의 수를 갖다가 잘 모르던 시절에도 공식 정도는 외워줄 수 있으니까 얘는 10P3 아니면은 10C3이에요. 그죠? 그 확률은 2분의 1이야. P냐 C냐. 얘를 순서 따지는 걸로 봐야 돼? 아니면 안 따지는 걸로 봐야 돼? 이거는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들어가면 되는 거지만, 어찌됐든. 뭔가, 계산이. 그냥 이것만 본다면, 10개를 가지고. 왜? 우리가 세팅을 갖다가 3P10이라고 할 리가 있나요? 이건 뭐, 물론 계산도 말이 안 되지. 3부터 시작해서 10개를 곱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곱할 거야? 경우의 수가 음수 나오는데 그게 말이 되나? 아니, 경우의 수가 0 나오네.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10개를 뽑아? 말이 돼? 3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10개를 뽑아? 말이 안 되는 거죠. 되셨나요? 즉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큰 수가 앞에 오게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얘를 갖다가 생각해봐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뽑기 때문에 우리는 중복을 허용하기 때문에 어떤 2개의 숫자에서 중복 허용해서 10자리 숫자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2와 10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자고. 2와 10이라는 숫자를 생각해보면, 뭐, 중복 허용했으니까 파이를 쓴다라는 건 알겠다. 10파이인지, 2파이 10인지, 왜 이건 둘 다 가능하거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거 세팅 자체가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헷갈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은 답지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 서술형이다 손 치더라도 이거는 이렇게 하는 이 경우의 수의 개수는 뭐 파이, n파이, 10파이 2이므로 10의 2승, 즉 100이다. 이렇게 쓸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답지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되셨어요? 그냥 내가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10의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100인 거예요. 즉 내가 찝찝하다라면은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이게 답이었다 손치더라도 내가 이 해석 구하는 수는 10파이 2이므로 10의 제곱이다 2이므로 그래서 100이다 이렇게 내가 답을 적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내가 그냥 선택을 해서 계산해 보면은 10의 제곱이 나와요. 그냥 이걸 먼저 뽑아놓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우든지 말든지 그건 본인들 알아서 하세요. 왜냐하면은 외운 사람들은 굳이 찝찝하면은 거꾸로 그러니까 10파이 2라서 10의 제곱이었던 게 아니라 10의 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10파이 2로 적을 수는 있는 거예요. 요 깔끔함을 원하신다면 외우세요. 그리고 100이다. 요런 좀 있어 보임을 원하신다라면은 외우세요. 단지 그거예요. 별로 외우는데 힘든 건 아니니까. 근데 그걸 안 원하신다라면은 절대 모든 문제풀이에서 우리는 이 기호 자체를 쓸 일이 없습니다. 파이라는 기호 자체를. 잊으세요. 이거는. 되셨나요? 선택권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자, 근데 이 선택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예를 갖다가 한번 드려볼게요. 선택인데, 일단은 우리가 이런 류의 문제에서 순열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어떻게 따지고 선택권을 갖다가 뭐 자꾸 네가 선택 그러는데 뭐가 선택이라는 건지를 갖다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형태의 문제를 갖다가 똑같은 숫자를 가지고 두 가지 형태의 문제를 갖다가 한번 해볼게요. 네 명의 사람이 A, B, C, D라고 해볼게요. 호텔? 에 묵는 경우의 수. 라는 것과 네 명의 사람에게 서로 다른 사탕? 아이, 사탕 A, B, C를 갖다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자, 일단은 이런 류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 지금 보면은 4구 3이고 4구 3이에요. 그죠? 뭐 이게 중복순열이라는 걸 갖다가 외우신 분들이라서 이제 문제 보면서 이거 중복순열이지. 뭐 물론 여기에다가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다만 이 방으로 따지면 방 해볼까요? 어, 단 빈방이 있을 수 있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마무리 해줘야 돼요. 여기에서도 뭐 당연히 사탕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사람 있지롱.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되셨어요? 아무튼 뭔지는 모르겠는데 서로 다른 4명이고 서로 다른 방 3개야. 서로 다른 4명이고 서로 다른 사탕 3개야. A, B, C라고 내가 그냥 사탕 3개 라고 하면은 이제 그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 문제풀이가 달라져. 이거 다 문제풀이에서 유형 정리해드립니다. 어찌됐든 서로 다른 사탕 3개야. 사탕 A, B, C라고 했으니까. 되셨나요? 예, 그래서 요런 경우의 수, 그러면은 4, 9, 3이야. 숫자는 내가 나왔어. 문제는 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중복순열이라는 걸 갖다가 눈치채셨다 손치자. 4파이 3일까? 3파이 4일까? 즉 4의 3승일까? 3의 4승일까? 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는 이겁니다. 조금만 4명의 사람 A, B, C가 방 A, B, C에 먹는 경우의 순대. 그러니까 우리가 중복 이런 것도 생각하지 말자고요. 순서만 생각을 갖다가 해보자고요. 즉, 어떤 4명의 사람 A, B, C, D가 있는데 A방에 A가 들어가고 B방에 뭐 B, C 들어가고 한 가지 예만 해보는 거예요. D 들어간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A방에 똑같은 명수인데 B가 들어가고 여기에 AC가 들어가고 여기에 D가 들어간 상황을 갖다가 따져보자고요. 일단 요것만 봐봐요. 이 두 상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순서 따진다라는 거예요. 뭔가 딱딱 비슷한 상황 두 개만 찾아보세요. 근데 뭔가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완전하게 달라. 그러면 순서 따진다라는 거예요. 자, 봐봐요. A한테 사탕 한 개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비슷한 예예요. 한 개가 줄 건데, A 사탕이 주어지냐, B 사탕이 주어지냐, C 사탕이 주어지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죠. 이 적나라한 모든 예를 들 필요 없어요. 되셨어요? 그냥 A방에 한 사람이 들어갈 건데, 뭐 안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한 사람이 들어갈 건데, 그게 A가 들어가느냐, B가 들어가느냐, C가 들어가느냐, 이에 따라서 경우가 완벽하게 달라져. 되셨어요? 그 다음에 라는 사람이 사탕을 받는데, A 사탕을 받느냐, B 사탕을 받느냐, C 사탕을 받느냐, 하나 받는 똑같은 예인데, A 사탕을 받느냐, B 사탕을 받느냐, C 사탕을 받느냐, 다 다르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얘네들은 뭐가 되게 된다? 순서를 따지는 애들이 되게 돼요. 순서 따지니까 순열인 거는 알겠는데 P를 쓸지 파이를 쓸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얘는 무조건 뭐다? 순서 따지니까 뭐다?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냥. 되셨어요?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선택권을 갖다가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택권을 갖다가, 자, 문제는 이겁니다.
보편적으로 선택권이라고 하는 거는 선택권은 그러면 사람한테 선택권을 줄지 방한테 선택권을 갖다가 줄지 순서를 따지니까 선택은 맞네. 무조건이에요. 제 말 믿으세요. 그러면 순서를 따지니까 선택은 맞네. 근데 사람한테 선택을 줄까요? 아니면은 방한테 선택을 하게 할까요? 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죠? 당연히 사람을 선택해야지. 어, 생물체에게 선택권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사람이 방을 선택하는 게 맞는지 방을 사람이 선택하는 게 맞는지 한번 해보자고요. 즉 사람이 방을 선택했어. A를 갖다가 선택했어.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똑같은 A를 선택했어. 요것과 방이 사람을 선택했어. A라는 사람을. B라는 방이 A라는 사람을 선택했어. 요걸 한번 가보자고요. 두 사람이 방을 선택했어? 그냥 두 사람이 같은 방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근데 두 방이 사람을 선택했어? 사람을 나눠 가질 거야? 안 되잖아요. 아, 여기에서 선택권을 누구한테 주면 되겠다? 사람한테 주면 되겠다. 그러면은 문제풀이가 끝난 거예요. 즉, A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세 가지. B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그래서 3의 4승이 되게 되는 겁니다. 즉, 3파이 4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봐요. 되셨나요? 4명이고 3명인데, 엄마야, 이게 나와버린다고. 우리가 3파이 4를 갖다가 세우고 이걸로 가는 거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되셨나요? 에이, 쌤, 그럼 이것도 이렇게 안 돼요. 봐봐요. 4명의 사람에게 사탕 A, B, C를 나눠줘. 이번에는 A가 그래서 A 선택했다고 해봐요. B도 A 선택했다고 해봐요. 사탕 하나 가지고 싸울 거야? 근데 사탕한테 선택권을 줬어? A 사탕이 A를 선택했어요. B 사탕이 A를 선택했어요. A가 다 처먹는 거예요. 다 먹는 거예요. 되셨어요. 엄마야, 여기에서는 오히려 사람한테 선택권을 갖다가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매번 체크하셔야 돼요. 체크만 하시면 돼. 같은 걸 선택하도록 한번 체크해봐요. 선택권을 주고. 이번에는 누가 사람을 선택해야 돼? 사탕이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건 되는데 이건 안 되잖아. 되잖아요. 즉 사탕 A가 어떤 사람한테 먹힐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가지예요. 그리고 네 가지예요. 그리고 네 가지예요. 왜? 못 먹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되셨나요? 그래서 얼마가 되게 된다. 4의 3승인 겁니다. 그래서 얘는 4파이 3이에요. 되셨죠? 지금 그러니까 뭐 때문에 제가 이렇게 피를 토해 가면서 이 설명을 드리는지 이해가 가실 거라고 저는 진짜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절대로 기호가 중요하다 안 하다. 기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되셨나요? 이거 쓰지도 않는 기호 아니 근데 다음에 쓰는 기호는 좀 유용하긴 유용해. 근데 기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순서 따지는지 안 따지는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경우 뭐 A 방에 한 명 자는 거예요. 얘 말 그대로. 방 A에 한 명 자는 건데 여기에 A가 한 명. 그죠? A가 와서 자든지 B가 와서 자든지 C가 와서 자든지 다 다르더라는 거지. 아, 그러면은 얘는 뭐다? 순서 따지는 거다. 왜 같은 한 명인데 다 다르거든. 되셨나요? 그러면은 순서 따지는 거다. 즉 선택을 해야 되겠다. 선택을 하려면은 같은 선택을 하도록 해봐봐. 사람 A, B가 방 하나를 선택하도록. 오, 되네? 한 방에서 같이 자네? 근데 방 A, B가 사람을 하나 선택했어. A를 선택했어. 나눠 가질 거야? 안 되잖아. 그 이제 CSI의 영역으로 가잖아요. 되셨어요? 안 되네. 그러면은 사람이 방을 선택하게 하자. 그러면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선택권이 있으니까 3의 4승이 되게 되는 겁니다. 굳이 내가 이쁘게 적고 싶으면은 3의 4승이니까 3파이 4인 거예요. 3파이 4니까 3의 4승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요. 되셨어요? 너무 중요한 강의입니다. 너무 중요한 강의까지는 아니고 얘기예요. 되셨나요? 음. 자, 이렇게 중복순열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와 함께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순열이 두 가지가 더 남았어요. 하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하나는 원순열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얘는 사실은 접근법은 두 가지긴 해요. 두 가지긴 한데 자 우리가 AAA 문자예요. 그냥 AAA BBB C를 나열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나열을 할 건데, 즉 순서를 따지긴 할 건데, 나열하니까요. 내가 순서대로 그냥 나열할 거 아니에요. 순서를 따지긴 할 건데 여기 안에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도 확실하게 구분 지어줘야 돼요. 단 같은 문자끼리는 구분 안 하지롱. 문자는 사실 왜냐하면 같은 문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분 안 한다는 말이 없어도 서로 다른으로 안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이 경우는 있어요. A가 적힌 카드가 3장 있고 B가 적힌 카드. 그러니까 참 이거는 이제 수학이 아니라 이제는 철학으로 좀 들어가는 영역인데 C가 적힌 카드. 이 카드 7장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같은 A가 적힌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다르죠. 왜 어떻게 보면은 모양도 미세하게 다를 수 있고요. 예, 무게도 미세 같은 종이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당연히 인쇄 상태도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자동적으로 서로 다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의도에 따라서 단 같은 문자가 적힌 카드는 구분하지 않는다. 이걸 갖다가 꼭 적어줘야 돼요. 뭐 문제집에서 가끔씩 문제집에서는 잊어먹을 때도 있어요. 안 적고 하면은 그냥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냥 뭐 틀리긴 했지만 그래도 풀어주자. 이건데 이거 만약에 수능에서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이거 난리 납니다. 이거는 예 또 그거 들어가요. 아무튼 되셨어요. 자 이제 얘는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자고. 같은 7개의 문자인데 A, B, C, D, E, F, G 7개잖아요. 이거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따지면은 얘가 쉬울 거야. 그죠? 같은 게 좀 섞여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내가 좀 구분 안 지으니까. 근데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쉬워. 쉬운데 수학적으로는 바로 접근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제 공식으로 들어갈 건데.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 같은 것이 있지만은 우리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서로 다른 7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공식적으로 알 수 있거든. 뭔데? 7팩토리알이잖아. 7P7 7개 중에서 7개 서로 다른 7개 중에서 7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래서 7P7 7팩토리알로 갈 수 있죠. 거기서 출발하시는 겁니다. 즉 얘를 갖다가 두 가지 접근법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접근법이 살짝 헷갈려서 그렇게 합니다. 같은 숫자임에도 같은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A1, A2, A3 즉 내가 번호를 매겨주는 거예요. B1, B2, B3 그리고 C라고 들은 겁니다. 이제는 얘네들은 서로 다른 문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얘를 갖다가 7팩토리알을 갖다가 돌려버리시면은 분명히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A1, A3, B1, B2, B3, C, A2가 나열된 이 7팩토리알이라는 경우의 수 안에는 요 경우가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요 경우의 수에는 A1, A2, B1, B2, B3, C에 A3가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에 A1, A2, 예, B1, B3, B2, C에 A3가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뭐 C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이름 안 붙이는 거, 번호를 안 붙이는 거니까. 되셨어요? 이 7팩토리얼 안에는 이런 애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되셨나요? 근데 우리가 원래 숫자가 있었어요? 없었잖아. 즉 우리는 없던 숫자를 갖다가 붙였어. 그 이유는 서로 다른 n개를 갖다가 n개에서 시작하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결과에서 숫자를 갖다가 다 지웠다라고 지울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 지웠어요. 둘은 어떤 결과예요? 똑같은 결과더라는 거지. 세 번째 것도 제가 그걸 안 지우는 이유가 이걸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경우도 어떤 경우더라? 똑같은 경우더라는 거죠. 되셨어요? 즉, 똑같은 경우의 수가 여기에 더블 카운팅, 중복 카운팅이 돼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제 용어입니다. 우리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더라? 녹여내야 되겠더라. 즉, 같은 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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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서 있는 딱 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같은 경우의 수가 몇 개 들어가 있냐라는 거죠. 보니까 일부러 제가 이거 한 거예요. 얘랑 얘를 보시면은 B1, B2, B3 얘는 동일하지만은 얘네가 순서가 달라. 아, A1, A2, A3가 서로 자리 바꾼 경우의 수만큼 중복돼 있구나. 또한 얘랑 얘를 갖다가 봐보시면은 A1, A2, A3는 같지만은 B1, B2, B3의 자리가 바뀌어. 근데 우리는 그것도 그 중복해서 카운팅을 할 거잖아. 즉 B1, B2, B3가 서로 자리 바꾼 숫자만큼 들어가 있을 거구나. 즉 7팩에서 나누기 3팩 A1, A2, A3가 자리 바꾼 경우의 수 3팩으로 계산을 갖다가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걸 갖다가 명확하게 하려면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해드리려고 하면은 여기에서 AAA, BBC로 했었어도 돼요. 그러면은 그 A가 자리 바꾼 개수 3팩, B가 자리 바꾼 개수 2팩으로 이렇게 했으면은 좀 더 쉬웠을 거예요. 근데 3팩, 3팩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요걸 한 이유가 또 다른 방법을 갖다가 설명을 갖다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나쁜 건 아니거든. 근데 헷갈려 실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요걸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일단은 같은 것이 요걸 갖다가 나열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요거는 되셨죠? 뭐 계산은 나중에 계산해볼까? 대략적으로 아니 다 계산을 안 하고요. 7, 6, 5, 4에 3, 2 남게 되는 거니까 7, 5, 4로 갑시다. 이거는 쉽네. 5, 4, 20에 100 140개인가요? 이렇게 답을 갖다가 내보겠습니다. 이제 얘를 나열하는 경우에서 또 다른 버전입니다. 얘는요, 그냥 나열하니까 내가 7개가 나올 거야. 나열이 될 거야. 이 7자리 중에서 A가 들어갈 3자리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들어간 거야. 선택이 됐어. 그럼 몇 자리가 남았어요? 4자리가 남았잖아요. 즉, 4자리에서 B가 들어갈 3자리를 갖다가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B가 들어갔어. 이제 나머지 한 자리에는 그냥 뭐 물론 그것도 일시일이지만은 해서 그냥 C가 들어갈 자리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경우의 수는 7호 35에 곱하기 4 해가지고 얼마? 140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어떤 실수가 나오냐 하면은 이 식을 봤을 때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7C3, 4C3, 1C1 했으니까 이거 우리 뭐 할 때 봤던 거더라? 그룹핑 할 때 봤던 거네. 즉 같은 명수의 그룹이 7C3, 4C3 같은 명수의 그룹이 두 개내 나누기 셈 2팩토리얼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닌 거예요. 그거하고는 얘기가 달라요. 왜냐하면은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A가 들어갈 세 자리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룹핑 7명에서 3명, 3명, 1명 우리가 할 때는 그냥 그룹을 나누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그룹을 뭘 시킬지를 갖다가 고민하는 게 그냥 그룹핑이에요. 일단 그룹을 나누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7명을 가지고 화장실 청소 3명, 교실 청소 3명, 물 도울 사람 1명 내가 그룹을 나누면서 동시에 일을 시킨다라고 해봐요. 이거는 그룹핑이 아니라 그래서 시작은 동일하게 7C3, 4C3, 1C1 여기에서는 7C3, 4C3, 1C1이었던 건데 여기는 나누기 얼마를 갖다가 해줘야 되고 2팩토리얼을 갖다가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왜 내가 화장실 청소할 3사람 선택한 거랑 그러니까 화장실에 3명 A, B, C가 뽑히고 교실에 3명 D, E, F가 뽑힌 거랑 D, E, F가 화장실에 뽑히고 A, B, C 뽑힌 거랑 다르잖아요. 요거랑 요거랑 같지 않잖아요. 여기에서는 같았단 말이지. 왜 그냥 나누기만 하는 거니까. 그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A가 들어갈 세 자리 뽑았고, 그 다음에 B가 들어갈 세 자리 뽑았고, C가 들어갈. 우리는 명확하게 이제 뭐가 들어갈. 그냥 세 자리를 뽑고 여기에다가 A 넣을까 B 넣을까를 고민한 게 아니라 A가 들어갈 세 자리를 뽑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룹핑은 안 되는 거예요. 그룹핑은 아닌 거예요. 되셨나요? 그게 헷갈리실까봐 제가 일부러 이 같은 개수 AAA, BBB, C를 갖다가 이렇게 둔 거예요. 어찌됐든 둘 다 정상적인 풀이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방법을 갖다가 더 선호해서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외워두세요. 그래서 같은 것이 있을 때 나오는 순열인 건데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공식 모양들은 또 좀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서 A가
음, 있고요. 그 다음에 B도 우리가 그룹핑 할 때도 좀 비슷한 식으로 썼죠. 그 다음에 C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D까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D는 하나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되셨나요? 즉 얘가 총 몇 개고 m개고 얘가 총 몇 개고 n개고 그 다음에 얘가 총 몇 개고 l개 같은 것이 m개 있고 같은 것이 n개 있고 같은 것이 l개 있고 그 다음에 D는 뭐 같은 거는 한 개밖에 없어 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일단은 서로 다 다르다고 보시고 즉 m 더하기 n 더하기 l 더하기 1 팩토리얼 그냥 나열하는 거예요. 나누기 왜? 지는 A1, A2, A3, AM까지 이름 붙여가지고 지네들끼리 자리 바꾼 즉 M 팩토리얼만큼 중복돼 있을 거니까 녹여낸다라는 거죠. 즉 M 팩토리얼, N 팩토리얼, L 팩토리얼로 계산되더라는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요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느껴야 돼서 물론 이거는 공식 자체를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일은 일부러 그냥 넣었어요. 같은 것이 항상 뭐 복수로만 있어야 되나라는 혹시라도 착각을 하실 수 있을까봐 어찌됐든 되셨나요? 여기서 좀 수학적 한계. 그냥 뭐 아니 딱히 잘 쓰이지는 않아요. 잘 쓰이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하고 난 다음에 지네들끼리 자리 바꾼 걸 녹여내는 스킬은 좀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순열에서 조합을 넘어갈 때도 그 녹여내는 각각의 제가 이런 거 좀 신경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되셨어요? 그래서 요런 녹여내는 스킬 조금 연습하실 겸 어찌됐든 이 공식은 외워야 됩니다. 외우자. 엄청 쓰여요. 당연히. 되셨나요? 예, 요렇게 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갖다가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원순열에서 뵙도록 다음 강의 원순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